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지 않아도 멈춰 있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함께 미래로 갑시다. 이제 뭉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밖에 로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옆에 따로 보는 스크린방에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더 큰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우리 박정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역시 원래 형님들 말을 왜 잘 들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방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막상 이렇게 발표가 나니까 좀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아, 유튜브님, 대구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통용 속보로 방송을 켰습니다. 네, 한통용 속보 26년 1월 29일 방송. 장동혁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확정. 이제 한동훈의 선택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도 예상은 했지만 또 막상 이렇게 하니까 언론사에서도 예상은 어제 제가 방송드린 대로 대부분 언론이 그냥 오늘 그 제명을 결정할 거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결정이 되고 나니까 각종 언론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썸네일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의 정치쇼. 아마 기사가 지금 한 100개쯤 뜬 것 같은데 그 짧은 순간에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확정 속보.
장동혁 국힘, 한동훈 제명 의결, 무지성 무전략 제명, 한동훈 살아날 길은 지금 이제 모든 그 관심이 뭐냐면 일단 이제 제명이 됐으면은 더 이상 이제 국힘 당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거에 지금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이제 한동훈이 그 이슈의 중심이고 지금 정치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JH 라이트님, 장동혁은 원래 그런 자, 겉과 속이 다른 기회주의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당은 물론 나라도 눈 하나 깜빡 않고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위인입니다. 별로 놀랄 일 아닙니다. 이제 한동훈의 길을 가야죠. 맞습니다. 이거 박수영님, 770일 만에 제명이라고 하네요. 영, 영적인 완전수 7. 어제 영화가 나와서 영화 보러 간 것도 우연이 아니네요. 아, 그래요? 이것도 그렇게 또 뭔가 박수영님이 이 영적인 내공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완전수 말하는 폼새가 영적인 완전수 7이다. 그 여러분은 이거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같이 들으면서 제가 또 제 생각을 한번 여러분의 의견도 채창에 써주시면 제가 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보면은 한쪽에서는 장동혁의 국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한쪽에서는 국힘 최고위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제명이 장동혁이 제명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장동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지 사장이고 여기 그러니까 이제 YTN 타이틀이 좀 더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 타이틀은 장동혁의 국힘이다. 근데 이게 어폐가 있는 게 국힘은 장동혁 게 아니죠. 아니 물론 장동혁이 당대표인 건 그런데 당대표로서 권한이 없잖아요. 실권이. 장동혁을 떠받치고 있는 거는 이제 극우 세력, 전향길이나 고성국이나 장해찬이나 이런 이제 박민영 이런 친구들이 지금 떠받치고 있는 게 장동혁의 힘이죠. 그러니까 장동혁은 눈치 보는 사람이지 실질적으로 자기가 배나라 감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국힘 최고위 이 타이틀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제 국힘이라는 그 국민의힘이란 당, 그 당은 지금 어떤 상태느냐? 극우에 장악된 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국힘을 갖다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보수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사필규정님, 속 시원, 속 시원하다. 김영삼, 제명호 행보가 어찌 되나요? 어쨌든 간에, 김영삼은 제명된 다음에 창당을 했고, 창당한 그걸로 대통령이 됐다.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과정은 좀 복잡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김영삼하고 지금 이제 계속, 이 김영삼 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제, 그, 어제 이거를 갖다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김영삼 다큐를 보고, 끝난 다음에 브리핑 해갖고 뭐라고 그랬느냐 한동훈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이 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동훈과 김영삼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버랩해서 나오는 기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한동훈과 김영삼은 이게 그 오버랩이 안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왜 오버랩이 안 되냐면 지금 한동훈이 얘기한 거는 뭐죠? 그 김영삼의 이런 거 있잖아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게 뭐예요? 그냥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그것만 인용한 거예요.
김영삼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아무리 전두환이 박해를 해도 이게 김영삼의 표현이죠. 김영삼의 표현에 의하면 박정희가 나를 박해를 해도 전두환이 나를 박해를 해도 나는 내 갈 길을 갔다가 가서 결국은 대통령이 됐다.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김영삼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믿고 계속 가겠다. 이 얘기를 한 거지. 이게 왜 김영삼하고 한동훈은 비교를 할 수가 없냐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왜 다르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연배 분들이 많으시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 김영삼은 누굽니까? 운동권 출신이에요. 그리고 김영삼은 뭐예요? 직업이 정치인이에요. 김영삼이 다른 직업을 가진 게 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김영삼의 기록은 뭐죠? 최연소 국회의원. 30 몇인가? 그때 아마 국회의원 되는 자격이 아마 30세 이상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아마 그런 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도 그 기록은 안 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30대 초반에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김영삼. 평생을 갖다가 직업이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뭐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깐다고 그럴 때 불도저 앞에 들어놓고 나를 갖다가 밀고 가라 이랬던 사람 김영삼이니까 이 자체가 어떤 굉장히 이건 투쟁, 어떤 그 운동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김대중은 전라도 좌파 출신의 대통령이고 김영삼은 경상도 좌파 출신의 대통령이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잖아요. 한동훈이 인정하는 거는 김영삼 대통령의 다른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뭐 들어놓고 이렇게 하고 운동권 이런 걸 인정하는 거. 오히려 한동훈은 운동권을 청산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86 언제적 얘기냐 도 이제 그만하자. 청산하자라고 외쳤던 사람이 그런 건데 다만 한동훈이 김영삼을 인정하는 건 뭐냐면 그 민주화라는 세 글자죠. 민주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얘네들 시각으로 보면, 그러니까 김영삼 시각으로 보면 박정희 군부, 그 군부를 갖다가 이어서 전두환 군부, 또 그 군부를 이어서 노태우 군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노태우 대통령이 왜 됐죠?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어떻게 그걸 딱 풀어놨더니만은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둘 다 나오는 바람에 표가 갈려갖고 어부지리로 그 노태우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얘네들 표현에 의하면 그러죠. 군부를 종식하고 다 군인 출신이지 육사 출신이잖아. 군부를 종식하고 노태우 이후에 김영삼이 처음으로 민간에서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김영삼의 어떤 뭐 민주화 이거를 갖다가 어 그렇게 해갖고 이제 김영삼 그러면 이제 민주화 이게 이제 따라붙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한동훈 대표도 그 얘기예요. 한동훈 대표가 그렇다고 박정희 대통령을 미워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나라의 산업,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박정희의 정신, 또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정신.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한동훈이 직접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민주화 그러면 김영삼의 민주화 정신. 그거를 갖다가 나는 존중하고 그렇게 따라갈 거다.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운동권 출신입니까? 아니죠. 모범생이죠. 쉽게 FM으로 했던 모범생이에요. 엘리트. 김영삼이 엘리트는 아니죠. 김영삼은 그냥 저기 바닥에서부터 으쌰으쌰 해갖고 정치인으로 평생 직업이 정치인. 하지만 한동훈은 다르죠. 예. 명분 현대고등학교 나와서 그 다음에 서울대 나와갖고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기 전에 고시를 패스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검사가 됐잖아요. 검사로 평생 있고 뭐 20년 이상 있다가 법무부 장관하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엘리트 코스를 이렇게 밟고 그 다음에 그 법무부 장관, 본의 아니게 법무부 장관 하면서 깨빡치는 바람에 국힘에 깨빡치는 비상대책위원으로 그렇게 그냥 픽업이 돼갖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입문한 지 3년. 그러니까 이게 김영삼하고 한동훈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이 히스토리에
뭐 현격한 차이가 있다. 절대 같은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김영삼의 길을 갔다가 한동훈이 간다. 이 얘기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 하나 때문에 딴 거는 다 매칭이 안 돼요. 하지만 요거 하나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거 그냥 꺾이지 않은 마음으로 국민을 이게 포인트가 이 강조점이 이거죠. 그냥 국민만 믿고 가겠다. 뭐 잘르던 말던 나는 국민만 믿고 가겠다. 라는 얘기를 갖다가 그냥 김영삼 영화를 봤으니까 그냥 인용을 한 거예요. 닭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그러니까 절대 김영삼하고 한동훈은 절대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새필기 형님 답에는 제가 대답을 질문에 답 먹었고 한 대표도 제명 어제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 미리 알고 있었겠죠. 저희보다 정보가 항상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열정팀이 드디어 제명 을 듣겠습니다. 목사동님 드디어 제명됐네요. 이제 진짜 한동훈의 정치가 시작됩니다. 블루마운틴이 김영삼이 작은 거는 아들 역시 우리 누님의 유머 감각은 최고입니다. 예, 다들 허락을 했죠.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래갖고 아들이 감옥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대중도 마찬가지로 김대중은 성할지 모르지만 이제 아들들이 고생했죠. 어쨌든 간에 상황은 그렇다. 이 김영삼과 김대중 얘기, 김영삼과 한동훈 얘기는 그렇게 맥락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절대 같은 부류의 인간이 아니다. 아니, 감히 어떻게 한동훈을 김영삼하고 비교를 합니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감하게 국힘에서 극우들이 잘라낸 그 이유를 그 원인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동그라미님, 예, 한 대표님은 이미 플랜 1, 2, 3 쫙 놓으셨겠지요. 우린 한 대표님 생각에 따르면 됩니다. 국힘에 남아있어서 투표할 때 당선과 낙선에 힘을 발휘해야죠. 지금은 탈당하지 마시게. 저도 책임 당원입니다. 탈당 안 했습니다. 우리는 뭐 끝까지 한동훈하고 같이 움직인다. 한동훈이 있으면 우리도 국힘에 있어야 되고 한동훈이 탈당하면 우리도 탈당해서 신당에 합류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뭐 탈당도 끝났죠. 이제 제명이 됐으니까 이제 탈당이라는 단어도 못 쓰겠네요. 어쨌든 간에 탈당할 거리도 없네요. 이제 이 국힘당원이 아니니까 제명이 됐으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왜 얘네들이 극우들이 과감하게 제명 결정을 할 수 있었느냐? 이거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갤럽이 43대 20이다. 지지율이 2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나오다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리얼미터에서 아니다, 똔똔이다, 42대 40이다. 이렇게 바람을 갖다가 왕창 넣는 바람에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구나. 잘라도 되겠네. 하면서 장동혁이 이 조사를 보고 갤럽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어떻게 우리가 반토막이냐, 말도 안 되냐. 리얼미터가 맞다. 그러니까 우리는 리얼미터만 믿고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결정적으로 막판에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그구들도 이걸 한동훈을 갖다가 자르실 경우에 이 후폭풍이 엄청 심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텐데 결국은 이 리얼미터가 월요일 날 자신감을 불어넣은 건 아니다. 국민들도 자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오자마자 지금 막 쏟아져 낸 게 뭐냐? 자, 국민의힘 이 뭐야 그 유튜브 아니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친한계 박상수 씨 하면서 봐라 우리가 40대 40 똔똔 아니냐 하고 비아냥거리는 게 엄청 뭐 수십 개가 지금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여에는 심지어 어떤 식으로 지금 분위기를 몰고 가냐 속보 국힘 39.5% 민주 40.2% 지금 상황에서 저는 한동훈을 제명해야 지지율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빠르게 제명해라. 이익 끌고 안고 함께 가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지금 리얼미터의 이 여론조사 하나가 완전히 극우의 분위기를 갖다가 완전히 바꿔버렸다. 무슨 후폭풍이냐? 오히려 한동훈을 제명하면 지지율이 50%로 갈 거다. 더 오를 거다.
이게 유해여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그우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자신 있게 오늘 결정을 한 이유는 결국은 이거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자신 있게 자를 수 있었던 이유는 사부님 탈당은 한 대표 함께 합시다. 예, 블루마운틴님, 에요 오늘부터 바늘 하나 들고 허벅지 찌르면서 지켜봐. 예, 그렇다고 뭐 허벅지를 찌를 듯. 그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 이거 조선시대 얘기 아닙니까? 예, 과부된 사람이 허벅지 찌르면서 바늘로 허벅지 좀 지냈다는. 예, 자, 찌르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보세요. 예, 우리가 뭐 조바심을 일으킨다고 해서 뭐 특별히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바로 저는 원인을 박근혜 대통령한테 찾고 있습니다. 왜? 아니, 이거 단식을 끝내긴 끝내야 되는데, 이게 뭐, 마땅한 출구 전략이 없네. 그 출구 전략은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 가능한 출구 전략은 뭐냐? 한동훈이 와서 무릎 꿇고 단식장에 와갖고 무릎 꿇고 장동혁한테 악수하면서 당대표는 이만 쉬시고 내가 이 자리를 대신 앉아서 단식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그림, 이 사진 하나 찍는 거였죠. 자, 그게 하나. 우리가 이제 출구 전략. 그런데 그래서 막 여론몰이를 엄청 했잖아요. 이 국회의원들이 윤 어게인을 부르짖는 국회의원이 각종 방송에 패널로 나와갖고 한동훈 와라. 뭐 더 이상 이게 말이 되느냐. 그냥 말하면 될 걸 갖다가 왜 이렇게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뭐 온갖 잡소리를 갖다가 하면서 한동훈을 압박했는데 결국은 갔습니다. 두 번째 엑시이 뭐였느냐? 두 번째 액션은 이재명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을 갖다 보내갖고, 아이, 왜 그러시냐. 일단 몸보신 추스리고 대화로 풀자. 이 사진을 갖다 또 찍으면, 이게 그만둘 수 있었어요, 단식을. 그런데 이재명이 그렇게 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 홍익표, 새로 된 정무수석이 정청래를 방문해. 무려 60m 거리에, 60m면 이렇게 보여요. 60m. 우리가 왜 100m 뛸 때 이 출발점에서 딱 100m 결승하면 딱 보이잖아요. 60m 그 반토막입니다. 다 보입니다. 60m면. 그걸 보고도 패싱하고 그냥 정무수석이 정청래만 만나고 가버렸다. 60m 거리에서. 그러니까 아이고 이것도 가능성이 없구나. 이재명이 이거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안 먹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은 찾은 카드가 뭐냐? 이 엑시 카드는 박근혜. 왜 박근혜를 선택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아직도 보수들은 박근혜 그러면 보수의 정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특히 극우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현진의 태극기 부대가 항상 내세우는 게 뭡니까? 박근혜. 아니 박근혜는 생각도 없는데 자기 혼자 밖에서 박근혜가 그 감옥에 있을 때 뭐 박근혜 대통령 하면서 태극기 흔들며 우리는 박근혜 부대다 이러면서 박근혜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극우들이 가장 이렇게 이 감성적으로 결집을 시킬 수 있는 게 박근혜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박근혜를 갖다가 그래도 박근혜가 상징적인 인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일 수 없다. 그러면 이게 꽝이잖아요. 근데 박근혜 옆에는 누가 있냐? 유영아가 있다. 그 5년 동안, 약 5년 동안 옥바라지를 갖다가 묵묵히 한 유영아. 그 유영아가 그거 덕분에 한동훈이 비상대책위원회를 했을 때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경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덕으로 배지를 달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은 뭐냐면 외부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오로지 이 박근혜와 외구의 오로지 다리가 딱 하나 있는데 그 하나의 다리는 유용하다. 다른 사람 얘기는 절대 듣지 않는다. 그 모든 소식을 갖다가 유영아를 통해서 얻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유영아가 쪼르고 쫄라서 원래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박근혜 우리 셋째 노인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성격은 뭐냐?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처음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유용화가 무릎 꿇고 싹싹 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움직여서
유영아가 자랑스럽게, 여기 사진에 보이시죠? 자랑스럽게 개선 장군처럼 앞장서고 박근혜 대통령이 뒤를 따르면서 입장하는 장면이, 이게 단식장에 입장하는 장면이죠. 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왜 나는 지금 극우는 뭐예요? 이게 장동혁이 아닙니다. 극우는 지금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보수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자신감을 얻은 거죠. 아, 잘라도 되겠구나. 또 하나는 뭐예요? 월요일 날 결정적으로 여론조사를 갖다가 리얼미터에게 내주는 바람에 똔똔이다. 그러니까 뭐야? 한동훈을 갖다가 제명해야 지지율이 더 오른다. 이렇게 그구들은 이 선동을 하고 바람을 잡고 결국은 잘랐습니다, 오늘. 아, 블루마운틴이 이번 박근혜 판단은 오판. 유영아가 아무리 원했어도 안 왔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 이게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을 항상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쉬운 게 뭐냐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심이 없어요. 뭐 본인을 위해서 사익을 취한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다 무슨 그러니까 하도 이 근거가 없으니까 이 흔적이 없잖아요. 뭐 돈을 빼돌리거나 무슨 그걸 위해서 이게 근거가 없으니까 경제 공동체라는 거를 갖다 그때 처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단어를 갖다가 박근혜를 갖다가 어쨌든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럴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 박근혜의 인생을 이렇게 저는 우리 셋째 누님 정말 애정을 갖고 바라보면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이용을 당한다. 불쏘시개로 사용이 돼. 여러분 그 뭐 대통령이 되는 과정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된 다음에도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정말 충신이 없어요. 나중에 다 배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아니 그 기록에 보면 나와 있죠. 제가 그 자서전 두 권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록에 보면 막판에 저 변호 좀 해주세요 했더니 다 바쁘다 뭐다 다 거절했다고 그러죠. 다 거절했다고. 네? 그러니까 박근혜 주변에 정말 진짜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박근혜 그 주변에 있는 게 지금 유영아딱 하나인데 정말 안타깝다. 진짜 박근혜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 이게 뭐 그렇습니다. 사표계정이 오늘 다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지금 40분이 보고 계시는데, 이 이른 아침에 보시면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월부터 14,000명 구독자로 시작 좀 해봅시다. 혹시 제 방을 보시는 분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말하는 순간에 또 42분 들었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정당 지지도, 그리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잘랐던 이유는 뭐냐? 엄청 망설였을 거예요. 그구들도 이거 후폭풍이 엄청 심하지 않을까 망설였지만 결국은 이 월요일 날 나온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도 40대 40.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를 지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장동혁 당식을 멈추게 했다. 단식장에 왔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은 자신 있게 잘랐다. 왜냐하면 이번에 안 자르면 제명을 못하면 기회가 없어요. 아니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습니까? 기회가 없습니다. 아, 제숙리님 합리적이고 반대한 정치인 한동훈 지지합니다. 당연히 지지합니다. 저도. 자, 그런데 그럼 한동훈의 그러면 이제 향후 입장은 이제 어떤 식으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 실마리를 갖다가 몇 가지 이제 좀 찾자면 자, 첫 번째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두문불출하다가 전혀 언론에 안 나오다가 어제 처음으로 그 김영삼 대통령 시사회에 참석을 했다. 물론 뭐 이준석도 여기 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초대했겠죠. 시사회에. 그리고 한 얘기가 뭐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했던 김영삼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어디냐면 김영삼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한동훈의 심정은 뭐냐? 제명을 해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계속 내가 정치인으로서 내 길을 가겠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동훈이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포기할 거냐? 그렇지는 않다. 이 얘기를 갖다가 말씀해. 한동훈은 그냥 한동훈의 길을 가겠다. 그거고. 자, 또 하나의 실마리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10만 명이 여의도에 모여갖고 집회를 했죠. 제명을 갖다 철회해라. 장동혁 사퇴해라. 이 집회를 했는데, 거기 10만 명이 모인 걸 보고 한 컷에다가, 토요일입니다. 한 컷에다가 글을 갖다가 올렸는데, 한동훈이 이것이 진짜 보수 결집입니다. 가짜 보수들이 진짜 보수 내쫓고 보수와 대한민국 망신을 막기 위해 이 추운 날 이렇게 많이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보수 결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한동훈 대표가 어제 제가 방송할 때 한 분이 그렇게 책글을 썼습니다. 국힘에서 지금 한동훈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이제 3차 집회를 갖다가 이번 토요일 날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난주에 했던 게 2차 집회, 1차 집회는 되고 그 책글에 써준 게 지금 국힘에서는 뭘 요구하느냐? 이거 한동훈 때문에 집회하는 거니까 한동훈 네가 스스로 나서 갖고 그 10만 명한테 집회하지 마세요. 집회 취소하세요. 이렇게 지금 요구를 했다고 하는 거를 어제 책글에서 봤는데 여러분 한동훈조차 그 10만 명이 모여서 한동훈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한동훈을 위해서 한동훈 제명을 철회해라, 장동혁 사퇴해라를 외치는 한동훈의 지지자 10만 명이 모인 거 보고 한동훈도 굉장히 흥분하고 감동했다. 이게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도 원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군중을 원한다는 겁니다. 예. 그 10만 명. 정말 자기도 깜짝 놀랄. 그렇게 많이 모여서, 이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는데, 모두가 놀라지 않았습니까? 친한계뿐만이 아니라 언론도 놀라지 않았습니까? 구구도 놀랬습니다. 제가 틀어줬죠. 그거 민노총에 합류한 거야. 저렇게 많이 모일 수가. 이게 말인가 돼? 저렇게 많은 사람이 한동훈 때문에 모여? 아니야, 이거 민노총에 합류한 거야. 제가 쇼츠 영상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굉장히 흥분해갖고 이것이 진짜 보수 결집. 그러니까 뭐예요? 바람직하다 이런 거죠. 이렇게 모이는 거는 바람직하다 이런 겁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실마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아이고, 헬성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참, 이 바쁘신 와중에도, 지금, 오전 시간에 굉장히 바쁠 텐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이 국힘은 어떻게 될 거냐? 라는 힌트인데, 자, 이게 어제 기사에 떠든 새벽 6시에 1월 28일입니다. MB부터 윤석열까지 신천지 국민의힘 20년 공생관계 의혹이 있다. 신천지 2002년부터 청년 발판 정치권의 손길, 2007년엔 대선 후보 경선 개입 의혹, 코로나 계기 영향력 확대, 윤석열 출마 전환점, 압수수색 막은 은혜갑자 입당 논란까지 하고 기사가 떴고, 그 다음에 지금 SNS에서는 지금 어떻게 기사가 돌고 있느냐. 단식 엿새째 장동혁, 민주당 정권 흔들릴 정도 부패 있는 것 해갖고 여기 이제 기자 김민창 기자라고 이렇게 인용해서 올렸죠. 홍준표 재공천에 15억 제안을 했다. 방역 1억, 기초단체장 5천억이 관행이었다. 단독 윤석열 신천지 압색 2번 막아준 은혜. 이만희 국힘 입당 지시. 자, 이게 공경연이 지금 엄청나게 퍼져 있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있어요. 장동혁이 특검에서 신천지를 빼려고 단식쇼를 하는 이유가 저거였군요 하면서 캡처해서 올린 게 뭐냐. 작전명 필라테스 이만희 지시에 신천지 5만 명 국힘 가입.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여러분도 뭐 이 기사가 나와서 뭐 여기 MBN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필라테스라는 게 뭐냐? 여러분 필라테스 뭐 요가 비슷한 거 있잖아요. 필라테스 많은 여성분들이 하죠. 이 필라테스의 핵심은 요가하고 다른 게 뭐냐? 필라테스는 자세를 교정해 준다.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전명이 왜 필라테스냐 하면 이거는 아주 극비리에 점조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놓고 뭐 국힘에 뭐 입당해달라, 가입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녹취가 되거나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뭐 가입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게 군사작전 하듯이 이게 뭐냐? 필라테스 1대1 필라테스가 대부분 1대1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대1로 만나갖고 가입을 시켜라 라는 의미에서 이제 필라테스 작전명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것도 책임당원을 가입시켜야 하나로 쳐주는 거예요. 이 5만 명이 그러니까 책임당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투표권이 있어야 특정인을 밀 수 있기 때문에 책임당원 가입. 이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도 있느냐? 그러면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 쭉 퍼져갖고 이제 팀장급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할당량이 있을 거예요. 뭐 1,000명, 뭐 5,000명 이렇게 할당량을 갖다 줄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기간 내에 못 채운 사람을 갖다가 불러갖고 군대식으로 얼차례를 줬다. 이렇게 이 기사에 폭로하고 이거는 누가 폭로한 거냐면 내부인이 폭로한 거예요. 신천지에 있던 내부인이 폭로한 이거 빼박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국힘이 갈 일은 뻔해요. 뭡니까? 국힘이 제대로 정당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한동훈을 제명해서 그렇지만 지금 이제 계엄 관련해 갖고 한동훈을 갖다가 제명해요. 그럼 이제 국힘은 뭐 정당 예산의 명분을 충분히 갖는 거 아니냐? 온몸으로 막았던 한동훈을 갖다가 잘라낸 국힘 완전 내란당이다. 이렇게 몰릴 수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지금 뭐가 있냐면 이 신천지 이슈가 이게 보통 이슈가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지금 경찰이 이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가 말한 대로 이 중립이 아니라 민주경찰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재명과 정청래의 경찰이다. 네, 경찰은 소속이 어디죠? 행안부 소속입니다. 검찰은 독립적인 수사기관이지만 검찰은 이미 없어졌죠. 경찰은 뭐예요? 행안부.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 있는 행정안전부 소속에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거 덮어. 그럼 무조건 덮어야 돼. 아니 그렇잖아. 자기가 옷 벗기 싫으면 인사권을 갖다 장관이 갖고 있는데 안 덮어? 그러면 잘라. 이거 아닙니까? 독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경찰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이 신천지 문제는 어쨌든 간에 아작을 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힘이 아직도 국힘에 무슨 희망을 갖고 한동훈 대표가 뭐 국힘에 머물러서 뭘 해야 된다. 정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한동훈의 선택지 가처분 신청을 할 거냐, 아니면 신당 창당을 할 거냐, 무소속 출마를 할 거냐. 지금 뭐 이런 몇 가지를 갖다가 놓고 언론에서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정성국 의원이 한 언론에 나와갖고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신당을 만들고 할 것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신당 창당은 제로다. 가능성 제로. 일단 만약에 제명이 되더라도 파괴력이나 영향력 한동훈이 피규어라든 그런 여론은 또 당연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 두 가지 지금 해법을 갖다가 정성국이 내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당연히 당에 남아서 당의 변화를 자꾸 요구하고 첫 번째. 두 번째, 한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올 때를 대비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전략은 다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첫 번째, 당연히 당에 남아서 당의 변화를 요구하고 아니 그동안 얘기를 안 했습니까?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힘이 변화에 대한 얘기를 갖다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1년 내내, 2년 내내. 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시절부터 국힘은 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얘기를 또 해야 된다. 그렇다고 변하느냐?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한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올 때라는 전제를 얘기했는데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돌아올 수가 없죠. 여러분 여기 가처분 신청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건 뭐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명이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갖고 법원 판결로 정말 보니까 부당하네. 이게 이제 가처분 신청인데
여러분, 가처분 신청을 내면은 뭐 한동훈 대표가 이길 확률이 99%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왜냐? 법원이라는 거, 우리가 삼권 분립이잖아요. 법원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판단은 어디서 한다고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재판소입니다. 법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한동훈을 제명했다는 건 뭐죠?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으로 제명을 한 겁니다. 왜? 우리 당에 너는 유해를 끼치고 도움이 안 된다. 우리 당에 아주 치명적인 해를 끼치고 있다. 그래서 잘라낸 거 아닙니까? 제명이라는 게. 그리고 뭐 단계 뭐 글을 갖다 어떻게 썼고 당대표를 갖다가 어떻게 해갖고 뭐 모욕을 했고 비난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건 다 뭐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정치적인 판단이죠. 법원은요,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가처분 신청이나 그 원안, 본안 소송으로 들어가면 법원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절차상의 하자가 있냐 없냐만 따지는 거예요. 절대 정치적으로 장동혁이 이거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한 거야 이렇게 판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절차상의 문제를 갖다가 들고 나올 텐데 지금 절차상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고 장동혁이 뭐 무슨 열흘을 기다려주고 어쩌고 저쩌고 쇼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야 그 재심 신청 안 하겠다. 한동훈이 먼저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뭐 안 하겠다. 그런데 굳이 또 열흘을 이게 뭐야 절차상의 문제를 갖다가 어, 가능성을 갖다가 줄이려고 하는 거죠. 뭐 그 이전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설사 가처분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과를 알 수가 없다. 법원이 어떤 결정 만에 하나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일단 홀딩 상태죠. 그러면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건 뭐예요? 전제가 뭐죠? 본안 소송을 한다는 전제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겁니다. 급하게. 그럼 본안 소송을 하면 이 본안 소송의 결정은 얼마나 걸리느냐?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다 물 건너갔죠. 이미 물 건너갔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갖다가 할까?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갖다가 법적으로 끌고 가서 2, 3년을 갖다가 법정 싸움을 할 거냐, 본안 소송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한 의문이 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실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할 만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송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 단계의 논란에 대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조작이다. 억울함이잖아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거는 규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미 시작하고 있어요. 이 억울함. 뭐죠? 2호선을 갖다 고소고발했잖아요. 2호선을 갖다가 고소고발했다는 거는 지금 진행 중이에요. 고소고발했다는 건 수사가 진행 중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마무리되면 법정으로 갈 거 아닙니까? 자, 법정으로 가면 그 뭐야 민사 형사 지금 다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형사건 민사건 간에 뭐 배상을 갖다 민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배상해라 뭐 5천만 원 배상해라 그러면 이게 뭐야 그게 잘못됐다는 거잖아. 그 김의겸 그거 똑같은 사건 아닙니까? 뭐 청담동 술자리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조작했다고. 그러면 한동훈의 억울함을 풀고 뭐 이게 조작됐다는 걸 증명하는 거는 그냥 2호선 소송권으로다가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걸 갖다가 무슨 제명에 대한 무슨 가처분 뭐 이렇게 해갖고 본안 소송 뭐 2, 3년 이거는 정치인 한동훈으로서 과연 실익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예. 여러분께서 또 글을 좀 써주셔갖고 제가 읽고 또 그 다음으로 얘기를 갖다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속보 방송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는데, 하기야 뭐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좀 짧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음. 네, 헬리송님, 안녕하세요. 한동훈 창당은 안 할 듯.
한동훈은 국힘 인간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 보수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사필규정님 31일 더 많이 모인다. 한 가족 23명 온다고 한 컷에 올라옴. 예, 창당하더라도 숨고르기. 예, 육천생 한동훈님 출장 운전 중 경청합니다. 와, 이 출장 운전 중에도 이 속보방송 오전에 했는데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국짐은 오늘 제명으로 스스로 위원정당임을 스스로 자인 천명했습니다. 윤리위원인지 개똥인지 제명 논거 자체가 전체주의 파시즘을 표방하고 있으니 그 당의 정체성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이게 위원정당 해산의 그 시점이 약간 좀 의견이 갈리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번 6월 3일 날 지방선거 때 써먹을 거냐. 그래갖고 위원정당 해산될 거니까 표를 갖다가 사표 거기 찍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써먹을 거냐. 아니면 이거를 갖다가 대선 때 4년 후에 대통령 선거 때까지 국힘을 살려두고 위원정당 해산 이거 당에서 나온 후보 어떻게 찍냐. 이렇게 해갖고 그때 써먹을 거냐 이렇게 지금 약간 두 가지 어쨌든 한 번은 써먹을 것 같아요 위원정당 해산을 그런 의견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4년까지 안 가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는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4년 후에는 판도가 어떻게 뒤바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한동훈이 4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갖고 어떤 계기로 해갖고 만약에 신당 창당을 한다 칩시다. 뭐 이번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위원정당 해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써먹을 수가 없어요. 왜? 아니 다 한동훈한테 가 있을 텐데 여기가 여기는 영담에 그냥 소수 정당이 돼버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전국구는 뭐야? 한동훈 신당이 전국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4년까지 기다릴까요? 정치인들은 그렇게 인내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물렸을 때, 분위기가 막 잡혔을 때, 더군다나 한동훈까지 제명했을 때, 이럴 때 완전히 이걸 갖다가 위원정당을 써먹어서 지금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써먹어서 압승을 해버리면 이 압승이라는 의미가 뭐죠? 서울시장부터 시작해갖고 뭐 부산시장, 대구시장 온 시장을 갖다 민주당이 다 차지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인천시장, 뭐 광역시장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도지사, 이 대한민국의 이 팔도 강산에 온 도지사를 갖다가 민주당이 장악.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완전히 민주당이 압승을 해서 뭐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군수부터 시작해서 다 민주당이 장악을 해버리면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정청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왜? 공천권을 정청래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을 갖다가 다 친정청래계로 틀어 막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래서 지금 김어준도 지금 난리를 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하고 틀어 막으면 당연히 정청래는 뭐예요? 당대표 되겠죠. 8월 달에 전당대회 한다고 그래요. 6월 달에 지방선거, 8월 달에 전당대회. 그럼 전당대회 당연히 정청래가 압승으로 다시 당대표가 되겠죠. 아니 성과를 보였잖아. 모든 시장, 모든 도지사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모든 뭐 군수부터 해서 구청장부대 다 민주당이 장악했으면 이 정도 성과가 없어요. 제2의 이해찬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거의 제왕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저는 이번에 이거 위원정당 예산 정청래가 써먹으리라 생각합니다. 4년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열정TV님, 새로운 시작 응원합니다. 여울소리님, 한동훈 대표님이 어떤 결정을 하시면 방송에 나올 것입니다. 화가 나지만 탈당은 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강하게 탈당은 조금 고려하시라. 저도 지금 계속 있습니다. 사필님 국회들은 발등에 뿌리져야 좀 이틀이지. 아직 이제는 그 정신 차릴 단계는 지난 거예요. 이 정신 차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그 정화를 갖다가 스스로 정화할 자정력이 있을 때 우리가 표현을 정신 차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미 국힘은 자정력을 잃었어요. 스스로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이 국힘을 해결하는 법은 뭐 위원정당 해산이었고 국힘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한동훈 표
이 신당이 나와갖고 국힘 사람들이 한동훈으로 대거 이동을 하거나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힘이 뭐 아무리 얘기하고 뭐 무슨 뭐가 해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하고 뭐 집회를 갖다가 100만 명이 모여갖고 난리를 쳐도 국힘의 자정력은 이미 없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극우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자정력이 없어졌다. 예, 육천생 한동훈님, 가처분은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처분 신청해서 인용이 되면 제명 효력 정지가 돼요. 결국 지자체 선거에 또 불쏘시개로 끌려다니게 된다고 봅니다. 가처분보다는 본질적인 문제, 익명 단계를 개방해서 개인정보 유출 조직적 조작 행위 자체를 수사 의뢰해요. 익명 단계를 공개해서 개인정보 줄여내고 그거 유튜버들에게 넘긴 놈 받아서 조직적으로 조작한 유튜버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건 이미 이제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이미 고소고발이 민형사상에 고소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그 지금 한동훈님 얘기하신 그 단계 논란, 또 2호선 관련 조작, 예, 그거는 이미 이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예, 이현정님 후자, 사필경님 당선은 뭐 낙선 운동은 예, 낙선 운동 가는 거죠. 이윤정님, 국힘 안 바뀐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국힘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지금 1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보시는 분 53분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가 거의 2배야. 51분이 보고 계시는데 좋아요도 92개.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이거 아닐까? 힌트를 좀 보자면 이거 아닐까요? 그렇게 국지만의 물귀신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외쳐왔던 신지호 국회의원이 지난 토요일 날 마이크를 잡고 10만 명 앞에서 우리를 찍어내면 찍어내는 대로 우리는 한동훈과 함께 우리의 길을 갈 것입니다. 찍어내라! 그럼 뭐야? 우리는 한동훈과 똘똘 뭉쳐서 한동훈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한동훈의 길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죠. 뭐 제가 뭐 이게 금방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신당 창당이라는 게 금방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뭐 오늘 제명했는데 오늘 바로 발표할 수 있죠. 하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시기는 좀 두고 봐야 될. 한동훈도 이렇게 되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당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못 하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생각은 분명히 아주 심각하게 하리라.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각하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국회의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성국 나와갖고 신당 창당 이거는 가능성 제로다.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장성철 소장한테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다. 정치인들의 속내는 뭐냐? 한동훈 이름으로 내가 배지 달 수 있나? 결국 정성국 의원도 마찬가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정성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은 어쨌든 간에 내가 배지를 다시 달아야 되는데, 과연 한동훈한테 적극적으로 합류를 했을 때, 만약에 본인이 이거 들어오니까 고동진 얘기처럼 아유, 이 거지 같은 당, 거지 같은 국민의힘, 이거 해갖고 난리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국민의힘, 미래도 희망도 없다. 어휴, 거지 같은, 거지 같은 국회, 거지 같은 구구. 이 얘기했다가 경고장 받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정말 한동훈한테 딱 합류해갖고, 이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배지를 달아야 돼. 고동진도 배지 달아야 되고, 정동훈 배지 달아야 돼. 모든 사람이 다 배지. 예, 그건 마찬가지예요. 예, 윤희석도 그렇고, 뭐, 신지호도 그렇고, 어쨌든 꿈이 다 배지 따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 국민 때문에 정치한다.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정치인들은 직업이 정치 아닙니까? 정치인들 직업은 배지 다는 거 아닙니까? 목표가? 예, 그러니까 그냥 장성철 소장이 적나라하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인들의 속내는 한동훈 이름으로 내가 배지 달 수 있나. 여기 또 이제 김영삼이 등장하는데 제가 이거 쇼청성 올렸습니다. 김영삼이 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느냐.
당시 김영삼의 당은 60여 명, 그 다음에 민자당이라고 거대 여당은 100명이 넘는, 어떻게 김영삼이 이 작은 당이 큰 당을 흡수 통합했느냐. 딱 보니까 김영삼이 찍어주면 다 당선이 되더라. 이 확신을 갖다 줬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서울의 특정 지역, 그 다음에 부울경에서 김영삼이 이 사람 내가 찍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럼 다 당선이 됐다. 실질적으로. 현실을. 그러니까 뭐예요? 그 민자당에 있던 민자당입니까? 민정당입니까? 어쨌든 간에 이 거대 여당에 있던 핵심 인물들이 와, 내가 다음에 배지 달려면 누굴 믿어야 되냐? 김영삼한테 잘 보여야겠구나 하고 다 핵심 인물들이 넘어오니까 따라서 우르르 넘어와 갖고 이 60여 명 되는 당이 이 큰 여당을 흡수했다. 그 얘기를 갖다가 정설적이 하면서 한동훈은 아직까지 그게 검증이 안 됐다. 김영삼은 찍으면 당선된다라는 확신을 줘갖고 정치인들이 완전히 김영삼한테 딱 붙었는데 한동훈은 아직 그게 검증이야. 한동훈이 만약에 찍었을 때 이 사람은 내가 찍은 사람이니까 부산시장 당선시켜주세요. 여기 국회의원 시켜주세요. 서울시장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정말 서울시장이 될까? 정말 국회의원이 될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지금 망설이고 저울질하고 있다. 이게 정설열 소장의 그럼 정신 차려라. 한동훈 정신 차려. 이건 뭐냐면 결국 뭐냐? 한동훈이 스스로 결기를 보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결기를 보여야 된다. 이거는 누구의 조언을 듣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한동훈이 고민 끝에 외로운 결정을 해서 결기를 보이고 방향 제시를 하고 그리고 신념을 갖고 그 길을 갖다가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럴 때 예를 든 게 뭐죠?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사령관이 모든 사람이 반대할 때 1%의 가능성을 보고 허리를 잘라야 된다. 그래갖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인천 상륙작전을 갖다가 했을 때 큰 승리를 얻은 것처럼 한동훈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모든 사람이 반대를 해도 한동훈이 신념을 갖고 소전을 갖고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한동훈은 더 이상 법률가가 아니고 한동훈은 더 이상 공무원이라 한동훈은 이제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뭐 과정이야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과정은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겠지만 결국은 한동훈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 한동훈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포부, 자기의 이상을 100% 발휘할 수 있는 한동훈 당이 필요하다.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그것이 22대 대통령으로 가는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국힘으로는 절대 한동훈의 뜻을 펼 수가 없다. 한동훈이 뭐 국힘에 남아있고 뭐 떨어져 있고는 한동훈 자유죠. 하지만 국힘 이름으로는 한동훈이 대통령이 될 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이 속보를 갖다가 왜 하냐면 제가 성경의 비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종을 한 다음에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딥다 죽이고 그래서 스테반도 죽이고 그러지 돌로 쳐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담에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완전히 180도 바뀌어갖고 뜨거운 마음에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아시아에 가서 3년 동안 생고생을 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었다. 3년 후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니아에서 손짓을 하는 환상을 보고 넘어갔더니 거기서 자주상사 무디아 비즈니스 워먼을 만나죠. 해갖고 결국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성과가 나오게 해서 3차 전도행을 통해서 땅끝까지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보다 깊고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이게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야? 환경을 한동훈이 뭐 그렇게 뭐 끝까지 국회에 남아있겠다. 그렇게 해도 이 장동혁과 극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말도 안 되잖아요. 제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위원정당 지금 거론되는 가운데 제명은 말도 안 되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속행하게 하는 건 뭐냐? 이거는
그러죠. 출애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핍박을 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명분을 더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한 스텝 한 스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되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동훈이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이 결정을 하면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보셔야 알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내가 선택이 없어져요. 예, 좋고 싫다가 아니야. 왜? 환경이 완전히 그리고 확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 뭐 정성국도 아니고 고동식도 아니고 배현진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재건해서 중도 보수를 갖다가 다시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로 집어넣을 사람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정치인 한동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 가고 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어쨌든 결론은 저희들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오늘 뜻하지 않게 충격적인 결정을 해갖고 뭐 설마 했는데 뭐 다 예견된 거지만 막상 또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다들 지금 언론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또 이참에 저희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거는 한통용 방송과 이렇다라 방송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구독권,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지선영님, MJ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도 넣었고요. 멤버십 원도 없어집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그 지선영님께서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필리핀에서 주구장창 매일매일 방송할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이 그래도 잊지 아니하시고 지원해주고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 혼자 만약에 얼마나 외롭겠어요? 제가 한동훈에 대한 신념은 100% 확신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동조해주시고 동의해주시니까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윤정님 국힘 안 바뀐다. 67년생 한동훈님, 국집 내 생존을 위한 탈당 반대는 반대입니다. 다음 메시지 나올 때까지 함께 움직여 잠시 미루는 것일 뿐, 맞습니다. 음, 그냥 한동훈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예. 저도 꼬박꼬박, 당비를 내고 있습니다. 책임당원으로. 이윤정님, 국힘에선 절대 대선 못 나간다. 나와야 찍지. 맞습니다. 국힘에 남아있는 한동훈계 국회의원 절대 공천 못 받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 신당으로 다 튈 거예요. 왜? 공천을 안 주니까. 이 상태, 장동익이 무슨 공천? 이 장동익이 공천 주는 게 아니죠. 실적으로 전한길 고성국이 공천을 주는 거죠. 아니, 전한길 고성국이 배현진을 왜 공천을 줍니까? 아니, 정성국을 왜 공천을 줍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금방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67년생 한동훈님, 신천지가 장악한 교회에서 다시 원상 회복하려고 애써도 극악한 종령들에게 집단 따구리만 당하죠. 새로이 정상적인 교회를 개척해야 하듯 구호가 쐐기받고 팔대 꽂은 국짐은 절대 망할 때까지 안 변함, 창당, 동의합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금방 알 수 있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려운 논리가 아닙니다. 안개꽃님, 자통당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제2의 자통당. 이윤정님, 한동훈 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 나가면 된다. 해례성님, 정성철 말도 옛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정님, 그때 당대표 나와서 보여줬어야 한다. 맞아요. 한동훈 득표는 당. 우리가 필요한 건 한동훈의 뜻을 펴는, 한동훈의 정치, 정신이 담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당이 필요한 거죠. 예, 사심이 없는
예,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속보 방송을 했는데, 와, 속보가 너무 길어졌네. 1시간 5분 방송을 했는데, 또 아직도 51분이 보고 계시네요. 네.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2월 달에는 14,000명으로 시작합시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너무 열받아 하지 마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이게 다 타이밍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좀 편안한 마음으로, 왜 우리가 지금 얘기한 방향으로 다 지금 가고 있잖아요. 모든 일들이, 한동훈에 대한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뭐 열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오늘 저녁에 7시 30분 정기방송에서 한통령 정기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